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꿈길을 걸어가는 최창호가 있다. 감사합니다. 자, 최창호 재능기부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정현태 군수님도 오셨고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수들 또 배우 성우님 또 전문가분들 다 재능 기부를 위해서 나오셨고 여기에서 이제 강남역 지하에서 4월부터는 매일 점심 저녁 그리고 3월 달에는 우리가 연습도 할 겸 여러 가지 세팅도 해서 2주일 정도 계속 공연을 토크쇼를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다는 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주말에는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문화 게릴라 콘서트가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메타프롬하고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하고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 사회의 자살률 다운 행복지수 업 프로젝트를 우리 기부 콘서트에서 이루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갤러리 공연도 있고 문화 공연도 있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제 이름 대고 차를 드셔도 되고 계산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1회 최창호 재능기부 콘서트에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이시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계시는 역사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계시는 배한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나 이렇게 최창호 박사가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좀 모양 좀 내고 올 건데 제가 그냥 나는 1년에 한 2번쯤 몸살을 해요. 몸살 때문에 그냥 찡찡찡찡 하다가 커피 2잔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행복에 대해서 저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전할 말이 많이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배한성 선생님의 그 살아온 역사를 들으면 제가 아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저녁 라디오를 오랫동안 같이 하셨고 또 뭐 뭐든지 일 있으시면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도와주고 계신데 또 그 옆에는 목동이죠? 목동에서 상담소를 하고 계신데 우리 가정상담과 방송상담에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신 김숙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김숙기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와, 오늘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너무나 그 가수에 빠져가지고 그 목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을 제 정신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가수 그 목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서 벌써 제가 행복해지고 힐링이 막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게 됐고 또 방송을 통해서 더 친해졌고 요즘은 매일 JTBC 3시 50분이면 사건반장이라는 프로에서 매일 조그맣게도 같이 방송하고 우리는 덕분에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왔어요. 박상희 우리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신촌하고 압구정동에서 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방송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가 상담 관련 방송국을 만들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 확신합니다. 최창호 박사님이실 거예요. 네, 상담 전문 방송국 언젠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재능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준비를 하는데 뭐 급하게 명절 전후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명절 일주일이 얼마나 그렇게 또 아까운지,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짧은지, 그죠? 우리 배한성 선생님은 뭐 월급을 받고 생활하신 적은 없으시죠? 나는 프리랜서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거나 뭐 성우협회에서 무슨 그런 거 외에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대가를 주고 그 대가를 늘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그러면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된다. 나는 아버님이 4살 때부터 안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인데 부잣집에서 그냥 고생 모르고 자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활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봉지쌀을 하나 사고 연탄을 2덩이 새끼줄에 낀 거, 그리고 그걸 갖고 들어가면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나하고 3가족이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행복에 대한 그 갈망이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었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행복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여러분은 너무 익숙하시죠? 행복이란 단어가 탄생한 게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0년 전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행복이, 우리나라에는 행복하다는 행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복자만 있었지. 일본에서 행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행자 위에 보면 토자가 있죠. 땅 토자.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섬만 생각해서 땅이 많으면 부자고 뭔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사시는 거예요.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하여튼 나는 행복을, 내가 어떤 재능을 주고 이렇게 행복을 찾은 그런 프리랜서 생활만 했기 때문에 남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달랐죠. 어렸을 때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신문 배달은 늘상 하셨고, 그때 신문 배달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뭐 이제 그 사실 방송국 들어가서는 뭐 점점 많은 거로 부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행복하냐? 또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또 한 20여 년 전에 먼저 집사람도 잃고, 그래서 또 새 장가 들어서 다 좋겠다 그러죠.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해요. 야, 내가 먼저 집사람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미도 아파트라는 데 살았었어요. 그 대치동에. 그 아파트가 25억이 됐대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새 부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아파트는 10억으로 떨어졌다든가. 먼저 집사람하고 살았으면 이거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뭐 다 행복하고 그렇지 않고, 행복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의 반대말은 포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고, 행복에 관해서는 이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행복은 보물찾기나 술래잡기 같은 거래요. 보물찾기나 술래잡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복은 술래잡기나 보물찾기처럼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네. 아이고 뭐 시작부터 그냥 행복이 아주 심도 있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숙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예요? 저는 이제 제 삶도요. 보면 제가 이제 행복을 느꼈던 이제 그 기점이 있어요. 이제 시기. 근데 이제 그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인으로서의 나. 예.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인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나로 제가 항상 그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잘난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사랑 많이 받은 척.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중적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실상 행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나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드디어 이제 저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의 행복은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나로 사는 거를 거의 한 10년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게 타인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야 되고 착한 딸로 살아야 되고 좋은 와이프로 살아야 되고 좋은 엄마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서 이제 살았다가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정도를 저를 훈련하면서 나로 다시 주인공이 나다라고 하는 거로 살면서 드디어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거에 점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공감하는 게요. 저도 뭐 심리학자로서 이제 입학한 것까지 하면 30년째인데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42에 우리 집사람 만나 43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도에 와 있는데 어느 날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산후우울증을 겪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심리학자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당신 심리학자 맞아 그러길래 우리 출판사 우리 이사님도 와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거 가지고 이번에 책 내려고 그래요. 당신 심리학자 맞아?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니까요. 뭐 우리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행복하고 힐링 뭐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이런 토크쇼도 필요하고 우리 박상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박상희 원장님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연예인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아이돌 출신이에요. 그 잠깐 하다 말했지만 그 이름 뭐죠? SES가 아니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상담을 하고 지난해 이제 또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와 함께 청소년들 연예인과 함께하는 상담을 해서 상담 병치까지 돌아다니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저는 어디 나가면 좀 요즘은 나이 좀 있다는 얘기 듣는데 여기서 막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두 개는 사랑받는 거하고 보호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제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하인츠 코헛이라는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해주는 그 상태에 있어야만 안정감과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는 이론인데 저는 그 이론에 100% 동감을 해서 제가 사랑받을 때 그리고 보호받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제 친구를, 남편을, 아이를, 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을 때 사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 소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연예인들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장 힘든 것은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사실 true self 원래의 나의 그 괴리에서 나오는 그 충돌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지만 정말 참다운 나로 사는 것 네, 그리고 그 내가 충분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하는 것 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또 있다고 해줘야 돼요. 제가 방송을 토크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개그맨으로 알아가지고 어느 때는 강의하면 약발이 안 막힐 때가 있더라니까. 요즘은 또 시사 프로만 하니까 요즘 또 왜 방송 안 하느냐고 낮 프로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보면 그 우리 오래된 플라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란 뭐냐 그랬더니 외모는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다 질투할 정도의 외모면 오래 못 산대요. 배한 선생님은 100세를 누르시겠어요. 아유 그러면 뭐 아유 경사났네. 예? 근데 또 말은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해야 될 것 같아? 말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그 오늘도 토크쇼 안에요. 네, 수다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수다의 시대인데 잡소리를 하는 거냐, 괜찮은 말을 하는 거냐 이거 차이거든요. 예, 저는 종편에 보면 제가 종편에 저는 그렇게 수다 떨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종편에서 섭외를 하면 난 그렇게 수다 떨 수가 없다. 선생님 앉아만 계셔도 돼요.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냐 보리자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종편에 나와서 수다 떨면은 최 박사가 얘기한 대로 강의 섭외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뭐 종편에 나와서 다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이제 중요하다. 작은 거리. 네.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플라톤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을 때 반 정도가 박수 칠 정도면 말 잘하는 거다. 근데 전부 다 박수 칠 정도면 그거는 또 명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반만 박수 치세요. 반만. 우리 토로셔. 이제 알아서 섞어서 근데 힘은 얼마나 세야 또 행복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맞아 죽을 정도면 행복하다네. 그러니까 다 강호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외모도 그렇지만서도 사람이라는 게 돈을 얼마나 많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돈은. 박 소장이 생각하기는? 저는 정말 제 가치 경매 이런 걸 하면 한 번도 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되게 바쁘게 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다다익선이 아닐까. 다다익선. 김 소장님은 돈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 100억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 욕심 없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 심리학자들 이렇게 보셨는데 둘 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플라톤이 그랬대요. 오래된 얘기지만 돈은 충분히 있고 먹고 쓸 만큼보다 조금 적을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먹고 입고 쓰고 나누고 뭐 그런 걸 다 계산하고 그거보다 조금 덜 가졌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제가 압구정동에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도 만나지만 사실은 성공한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만나는데 가장 행복한 분들은 중간에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가장 없는 분들하고 너무 많은 분들은 다 불행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극과 극은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극과 극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너무 예쁜 사람도 항상 우울해요. 플라톤 말에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우리가 절실히 했을 때, 열정을 가졌을 때 과연 언젠가 이거를 보면 사실 부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절실해야지만 우리가 열정도 생기고 뭔가에 대한 성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뭔가 열정적으로 해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좀 빠질 것 같고 그냥 편안한 삶,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뭔가에 대한 목표를 딱 정하면 많은 것이 다 있는 상태가 아니고 뭔가 약간 아쉬워서 잡았을 때,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 들은 거는 30억 이상 되면은 남의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0억. 그러니까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몇 억이 있든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게 30억. 그런데 그 조선일보의 조영원 씨라고 컬럼 쓰는 분이 있죠. 조영원 컬럼. 이분은 뭐라 그러냐? 돈이 많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대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죄다 뭐 허약 뭐 이런 사자성어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갖고
행복과 불행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너무도 그 어이없었던 분 중에 한 분 행복전도사로 그랬던 최윤희 선생 보세요. 최윤희 선생 뭐 그렇게 행복을 얘기하더니 너무도 그랬죠. 그리고 가와바다 야스나리라고 그 사람이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해밍웨이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 중에서 가장 미국을 친근하게, 미국의 문학을 친근하게 세계에 전한 사람이다 하는 이 두 사람이 자살한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자살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성, 재산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두 사람의 그 자살한 이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행하다 뭐가 아니라 내가 이룰 목표가 혼미해져 버렸다. 내가 이룰 목표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돈하고 연결시킨다는, 명예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게 오늘의 주제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정답이신 것 같아요. 그 행복은 목표도 아니고 사실은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수시로 느낄 때 희노애락 애우욕을 다 느끼며 살아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딱 어느 순간이 됐다 하고 난 지금부터 행복하다 그런 삶은 없는 것 같고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막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해서 맨 마지막에 자기 실현의 욕구를 놨잖아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걸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허망해지는 거예요. 또 허전해지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메타모티브, 초월 동기인데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포럼이 바로 우리 메타포럼인 거고요. 메타포럼 멤버들 많이 오셨죠? 저는 시 중에서 이런 시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고은 시인의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바둥바둥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할 때는 못 보죠. 근데 좀 여유있고 관조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꽃이 그래 굳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저는 고은 시인이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면 이 짧은 그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탈 것 같아요. 우리 배 선생님이 워낙 시를 좋아하시고 직접 쓰시기도 하시고 축시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세 줄이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 보았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유, 시험 문제 내도 금방 쓰시겠죠, 그죠? 근데 이걸 외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삶에서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고 조금 있으면 또 힐링도 이제 어떤 유행을 해서 사라질 텐데 마지막 그 힐링의 시대라고 트렌드라고 할까요? 힐링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박 원장님. 저는 힐링 나왔을 때는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라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뭐 북한에서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전쟁이 나도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 논문 끝나고 나서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힐링이라는 거를 제가 못 정말 느끼며 살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사건반장 박사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사건들이 무섭고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2주 동안은 그 방송을 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누가 나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한 3달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 세상은 악반 선반이려니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제가 20, 30대 때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큰 일도 해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주변에 몇 명한테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들한테만이라도 박상이 옆에 있으면 힐링이 돼. 박상이 옆에 있으면 좀 온기가 전해져. 박상이 옆에 있으면 따뜻해져. 이렇게 느끼게 하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힐링은 요즘은 소박하게 내가 정말 중요한 나의 사람들, 내 릴레이션십들하고 그냥 따뜻하게, 마음 따뜻하게 살다가 그냥 곱게 늙어가는 거. 그게 저한테 힐링입니다. 힐링. 박수 한번 주세요. 김숙기 소장님이 느끼시는 힐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또 힐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인생 고민 상담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매번 아프다, 슬프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왜 이러냐, 억울하다, 분하다, 화난다, 막 이제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저는 우선은 좀 힐링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우선 잘 먹자, 그리고 잘 자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탁 막혀 있을 때는 잠을 못 자고 잘 안 먹혀져요. 사실은 이제 먹더라도 이제 폭식을 한다든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멈추고 바라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힐링의 과정을 계속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거는 저는 없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힐링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지는 거,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먹게 이렇게 다독이는 거, 그리고 관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중에서 제일 또 연배가 있으신 한성희 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꾸 선생님 하니까 더 우리가 격이 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배한성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 김난도 교수가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걸 했을 때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김난도 교수를 난도질을 했어요. 좀 잔인한 표현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나이브한, 이렇게 약한 거로 청소년들한테 야 참아,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그것 때문에 김난도 교수가 상당히 돈을 벌었다가 매를 벌었다, 욕을 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누구한테 의지해서 힐링을 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힐링도 내가 찾는 거지, 누가 굳이 의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타인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친구가 뭐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여자친구가 뭐 이런 잠깐의 그런 위로지, 힐링도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본인이 얼마나 자기한테 자기를 학대도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의 차이지, 힐링을 외부에서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해요. 선생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왜냐면요, 여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닭이 있대요. 4글자. 자, 뭘까요? 4글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토닥토닥. 예, 토닥토닥이래요. 죽을 때까지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 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예,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네. 후다닥 떠올라. 네.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힐링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정의는 다르겠지만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힐링인 것 같아요. 열심히 텐션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좀 릴렉스하고 좀 쉬고, 근데 매일 쉬는 사람들은 좀 일 좀 해서 텐션 좀 받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찍어 눌렀다가 왜 튀어나오려고 하는 복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뤄가는 건데, 늘 또 평균만 이루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 텐션했다가 어느 때는 릴렉스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내내 많이 텐션했으니까 이제 우리 콘서트를 오픈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은 일찍 들어가기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잘 될까? 근데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우리 아들들이 제 얼굴을 못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짧은 토크 콘서트지만 나만의 힐링 아니면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한 가지씩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전문가들은 과연 자기들의 힐링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저는 이제 그 첫째 이제 제 자신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비교하지 않는다. 첫째, 그러니까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저의 힐링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나는 나여서 괜찮다, 좋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 번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힘들 때마다 사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되뇌이죠. 나라서 좋다, 괜찮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은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참 솔직하게 얘기.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랑 생각이 다르고 왜냐면 종교적인 얘기라서 저는 결국에 이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막 너무 뭐 인류의 뭐 막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오덴제 크리스찬 집에서 자라서 그 결국에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기도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이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 그 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은 또 신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그리고 이제 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구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자기를 토닥거려주고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주 좋은 얘기들이죠. 뭐 아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그 감사하고 또 즐겁게 하고 뭘 해도 확 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이거 돈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게 메타포럼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냥 즐기고 함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힘이 되고 우리 강남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왔는데 우리 큰형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만의 힐링 스트레스 관리법 끝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금연못이라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했죠. 헨리 폰다하고 그 캐서린 헤펀이 나온 영화. 희곡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순재 선생님하고 신구 선생님, 남은희 선배님하고 성병숙 씨 더블 캐스팅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구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이 그 교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할까 직업적으로 궁금해서 두 편을 가서 봤어요. 거기서 그 잊히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젊으시기 때문에 뭐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헨리 폰다가 80세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별장에 간 거죠.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가 오죠. 딸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거로 그려지는데 이 헨리 폰다 그 역할이 아주 까칠한 자기만 아는 그리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독특한 캐릭터로 나와요. 자, 여자친구, 딸내미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왔어요. 딸내미의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해요. 뭐 자네 왔나? 뭐 이렇게 주인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노인이 까칠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위감이죠.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짠해갖고 질문했어요. 80세 생일 맞으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80세 생일을 맞으시니까 어떤가요? 했더니 40대 때 생일보다 2배는 더럽다. 알아듣지 못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80세 생일을 맞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40대 때 생일보다 2배 더러워 자식아.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서 야 내가 저 대사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가 드니까 내가이고도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다 지금은 무슨 뭐 가치를 논하고 뭐 네가 옳다 뭐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순해져요. 이 바다는 물에 젖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아무리 뭐가 퍼부어도 바다가 물에 젖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젊었을 때 까칠하게 이거 따지고 뭐하고 그랬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순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 드시면은 알기요.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오늘 뭐 행복, 돈 많은 것 저는 그 속담을 좋아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저는 노력해서 작은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면 됐지 뭘 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사단법인 하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청소년들 자살 관련 문제예요. 근데 그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났을 때 이 청소년들에게 누가 도움이 되었나, 자살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라고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거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사단법인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청소년을 자살 방지하는 단체인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필요한 존재는 대단한 스타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는 대단한 전문가나 대단한 성직자나 대단한 부모나 대단한 재력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제가 그 단 한 사람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그 위력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여기를 최 박사님과의 인연으로 왔지만 이런 사단법인이 생긴다는 걸 알고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사단법인도 그렇지만 그 청소년의 어떤 자살이나 건강에 단 한 사람이 돼주시면 저희가 다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뭐 박 원장하고도 이런 생각을 공유도 하고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은 우리 밝은 청소년하고 시작을 같이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 예방 기금이 600억이 있답니다. 그걸 가져오면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이제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그 활동을 도와주시는 것은 늘 즐겨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따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행사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9,000원의 후원금을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해주시면 월 9,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10,000명의 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좋은 일하고, 이런 콘서트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의 좋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한국화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하기 위해서 23일 날 전문가들 100명이 자살 예방 힐링 멘토단이 출범하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참여해서 도와주실 거고, 실제 뭐 아까 단 한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방송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모두 쳐가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도 보낸다. 잊없이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며 행복은 멀리 가도를 얻는다. 감사합니다. 모두 20만 신처럼 대박 끝나시고 건강하시오. 앞으로 회사부의 콘서트 계속됩니다. 흘러가는 저만을 막을 수 있나요? 알 수 없는데 사랑했다며 외로운 가슴에 천금처럼 쿵쿵 뛰는 사랑을 합니다. 당신 꽃
정말 더 복 받으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최창호의 재능 기부 콘서트 제1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